안녕하세요. 식품가공기능사 저자 하영쌤입니다. 오늘은 식품의 일반 성분 중 수분, 탄수화물, 지방질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원별 구조와 맵을 통해 어떤 내용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나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세요. 수분의 개념입니다. 수분은 물이라고도 합니다. 화학기호로는 H2O라고도 표시를 하는데요. 산소 한 분자와 수소 두 개를 공유 결합하게 되면 물인 H2O가 됩니다. 이 공유 결합이란 전자를 서로 내어주는 결합을 말하는데요. 물 분자 안에서는 공유 결합을 하지만 물 분자와 다른 물 분자 사이에서는 수소가 들어가는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의 형태는 크게 자유수와 결합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자유수와 결합수는 시험에서 특징을 비교하는 문항으로 많이 출제되니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유수라는 것은 프리워터라고도 하며 식품 조직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수분을 말합니다. 결합수라는 것은 음식 성분 안에 단단하게 구속된 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식품의 조직에 강하게 결합한 수분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유수에 비해 결합수는 다른 반응들에 이용되지 못하고 동결이나 가열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기억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는 식품에 존재하는 수분의 함량을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표기한 값을 말하는데요. 이때 순수한 물의 경우 수분 활성도가 1이고 수분이 많은 과일,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 0.95에서 0.97의 수분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분유의 경우 0.2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수분 활성도가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수분 활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분 활성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이 계산 공식은 예제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의 공식 첫 번째로는 식품의 수증기 압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때 수증기 압이란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는 힘을 말합니다. 수분 활성도 계산 공식 두 번째로는 물의 몰수를 물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로 나눈 값인데요. 이때 몰수는 질량에서 분자량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제 두 가지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식품의 수증기압이 30ml 수은이고 물의 수증기압이 60ml 수은일 때 수분 활성도는 이때 식품의 수증기압 30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인 60을 나누면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약분하면 2분의 1이므로 0.5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48%의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에서 수분 활성도는 이때 48%의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이라는 의미는 수용액이 100g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소금이 48 그리고 순수한 물이 52g 정도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조건에 NaCl의 분자량은 58.5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물의 분자량입니다. 물의 분자량의 경우 18인데요. 그 이유는 산소의 원자량이 16이고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H2O이므로 수소 원자 2개 더하기 산소 원자가 되어 물의 분자량은 18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수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량에서 분자량으로 나눈 값인데요. 물의 몰수는 질량 52 나누기 분자량 18이 되고 용질의 몰수는
48 나누기 NaCl의 분자량인 58.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했을 때 0.7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기능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규격에 맞는 계산기를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최대 빈결정 생성대입니다. 최대 빈결정 생성대는 정의를 묻고 어떤 것을 말하는 개념인지 아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 빈결정 생성대란 물의 대부분이 동결되는 온도 범위로 마이너스 1에서 5도씨 범위 정도 되고, 이 범위대를 빠르게 통과할수록 작고 균일한 얼음 알갱이를 형성해서 식품이 손상이 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분의 분석 방법입니다. 수분의 분석 방법은 칼피셔법과 상압가열 건조법이 있는데요. 이때 칼피셔법의 경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 정의를 읽고 여러분들이 칼피셔법이다 라고 보기를 통해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에서 메탄올이나 유기염기 존재하에 물이 요오드나 이산화황과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하는 것을 이용해서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정량시험과 정성시험의 차이를 구분해 두시면 좋은데요. 정량시험이란 그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양을 알아내는 방법에 해당하고, 정성시험은 이것이 원하는 물질이 있는지 물질의 유무를 파악하는 시험법입니다. 칼피셔법의 경우 수분이 특정 식품 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정의는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상압가열 건조법입니다. 상압가열 건조법의 경우 특징을 보기 지문으로 나타낸 후 틀리거나 옳은 문제를 고르세요 라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상압가열 건조법의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압가열 건조법이란 수분이 건조하게 되면 증발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증발을 통해서 원래 있던 물보다 무게가 줄어드는 방법을 이용한 수분 정량법입니다. 정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수분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되겠지요. 특징으로는 시료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건조하기 전의 무게에서 건조하기 후의 무게를 뺀 값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게 보기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건조 후에서 건조 전의 무게를 뺀 값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건조 전의 무게가 후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료를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항량은 무게가 변하지 않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수분 함량은 퍼센트로 산출을 하는데요. 이때 퍼센트가 아닌 다른 단위가 나왔을 경우 오답이다 라고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이제 105도에서 110도에서 실시한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105도에서 110도로 실시하는 이유는 물에 끓는 점이 100도C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높은 온도 지점에서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조기, 데시게이터, 측량병 등을 이용합니다. 수분 함량의 계산법은 공식을 알고 있는가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공식 자체를 외워두시면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수분을 제거하기 전과 후의 무게를 측정해서 전후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W1은 측량병과 건조하기 전의 시료 무게, 그리고 W0는 측량병 자체의 무게, 그리고 W2는 건조 후의 측량병의 무게이기 때문에 건조 후인 W2의 무게가 W1보다 작게 되겠지요. 따라서 수분 함량 공식은 W1 빼기 W2 나누기 W1 빼기 W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로 산출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칼피셔법입니다. 정량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를 이용해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압가열 건조법이 아닌 칼피셔법이 되겠지요. 두 번째 문제로 상압가열 건조법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질문으로
상압갈 건조법은 무게가 줄어드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게 분석 방법이 맞고요. 그리고 시료를 항량, 즉 무게가 변하지 않는 지점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야 하므로 두 번째 지문도 맞습니다. 세 번째 지문은 수분의 무게는 건조 전의 무게에서 건조 후의 무게를 뺀 값이므로 오답입니다. 수분 정량 결과는 퍼센트 값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수분 함량 계산 공식입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수분 함량 계산 공식을 골라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팁을 주자면 분자는 1, 2, 분모는 1, 0 이렇게 외워두시면 간편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